조선놈 간수에게 가서 날이 이국의 맛을 좀 보시오, 써서 못 먹겠어 라고 했더니 그놈이 그 국의 맛을 보고서 말하기를 쓰긴 해도 감칠맛이 있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수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이 조선놈 간수 얼굴에 국을 확 엎으면서 감칠맛이 있으면 너나 먹어라 라고 하니까 그 환단고기의 서문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개연수란 분에 관한 이야기인데 처음에는 강단사학자들이 개연수가 가짜 실존 인물 아니다라고 막 우겨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개연수란 분이 석주 이상용 선생하고 같이 독립운동한 분이다라는 게 이제 알려지니까 그 다음에 다시 논점을 다시 또 딴 쪽으로 옮겨가지고 계속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서문을 보면은 환단곡이 출간하는데 이 돈을 댄 분들이 나와요. 바로 홍범도 장군하고 오동진 장군 두 분이 돈을 댔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홍범도 장군은 뭐 올해가 봉오동 전투 이제 그 100주년이기도 하니까 이제 홍범도 장군은 많이 알려지셨는데 이 오동진 장군이 거의 안 알려졌죠. 그런데 이 오동진 장군은 우리가 그렇게 잊혀도 좋을 만한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주에 아주 이제 저명한 독립운동가의 한 분인데요. 제가 이야기를 왜 이제 말씀드리냐면 여기 이제 광개토왕 성능비, 그러니까 광개토왕의 성스러운 능비, 문징실이라는 글이 있어요. 이 글이 바로 환단고기를 필사했다는 그 운촉 개연수 선생하고 단해 이관집 선생 두 분이 쓴 글인데 다 이제 한자로 되어 있죠.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술년에 그러니까 1898년에 욕관 고구려 고도하여 그러니까 내가 고구려 고도를 가서 보려고 하는데 장말 그러니까 장차 내가 떠나려고 하는데 오군 동진이 문지하여 오군 동진 바로 오동진 장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보다 연하니까 오군 동진이라고 쓴 겁니다. 오동진이 문지하여 이거를 듣고 괴진이 50금하고 50금을 여비로 쓰라고 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참봉 해린이 역출포의 조지라 그러니까 참봉 이홍린이라는 분이 또한 포를 내가지고 보태주었다. 그러니까 돈을 내가지고 보태주었다.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광개토대왕능비를 봤는데 봐서 다 이제 적었다는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다 뜨게 해가지고 적었고 그 다음에 1912년에도 또 한번 가가지고 봤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요것만 다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거고 하니까 여기에서 다 뭐 이 부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나중에 이 부분도 한번 이제 제가 때가 되면 논문으로 한번 발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바로 이 개연수 선생하고 그 이관집 선생이 집안에 간다고 하니까 여비를 대줬다는 오동진 장군 그리고 환단고기를 발간하겠다라고 하니까 출간비를 대줬던 오동진 장군 이분이 어떤 분인가만 잠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오동진 장군은 평안북도 의주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 여러 사이트들 있는데 역사 관련 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오동진 치면은 동아일보는 일제강점기 때 것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이 나와요. 뭐 심지어 어떤 구절은 최석순이라는 의열단원이 있는데 의열단원이 그 폭탄을 가지고 국내 들어올 때 그다음에 오동진 장군을 거쳐가지고 국내 들어왔다라고 하니까 전체 비상이 걸렸다 뭐 하는 이야기. 그다음에 오동진 장군이 폭탄을 20개를 입수를 했는데 20개를 가지고 아주 중요한데 다 터뜨릴 예정이다라고 해갖고 뭐 비상이 걸렸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대단히 이제 많은 분이죠. 이분은 이제 안창호 선생에서는 이제 평양대성학교를 나와가지고 만주로 망명해서 대한광복군 총령이라는 데서 총영장을 하고
대한통일부는 압록강 북쪽인 서간도 지역의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대한통일부를 만드는데, 그런 대한통일부 군사위원장을 했던 아주 장군이에요. 남한 강단사학자들은 이 장군이라 그럼 오동진이 무슨 사관학교 나왔냐 장군이냐 뭐 이렇게 따질 수 있죠. 그런데 당시 오동진 장군은 시종일관 군 쪽에 있던 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의부, 만주에 있던 여러 독립운동 단체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로 통합되는데, 이때 정의부 군사위원장 하던 분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김종원이라는 밀정이 밀고 하는 바람에, 이 김종원이라는 밀정이 옛날 자기 동기예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사람들이 뭐가 어떤 신문이 과거에 누가 만들었는데 지금 이러느냐 뭐 여러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역사에서 변절은 다반사로 일어나는 겁니다. 일진회, 아주 악질 친일 집단 중에 최고 친일 집단이 일진회인데, 그 일진회 회장 이용구가 한때는 동학농민 전쟁 때는 10만의 동학군을 이끌고 일본하고 싸웠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엔 이랬는데 뭐 하는 건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고,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김종원이란 밀정이 오동진 선생을 어떻게 꼽으냐면 이 최창학이라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금광을 발견해 갖고 많은 돈을 벌었는데 최창학이 정육군 자금을 데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만나러 가자라고 해서 오동진 장군은 이 김종원이 밀정인 걸 모르고 같이 나섰다가 김덕기라는 신의주 경찰부의 악질 이제 고등계 조선인 출신 형사가 있어요. 김덕기에게 체포가 돼가지고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이제 감옥 생활을 하는데요. 이 오동진 장군은 감옥에서 단육투쟁을 여러 번 해요. 1934년에도 30일에 단육투쟁을 했고, 또 한 번에 단육투쟁한 거는 일제 감옥이란 건 뭐 감옥에서 단육투쟁 해봐야 알려지지 않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단육투쟁한 거는 우당 유해영 선생의 아들인 이규창 선생이 같이 이제 마포형무소에 있으면서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에 기록을 남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유해영과 젊은 그들이란 책에 쓴 이야기인데요. 이규창 선생의 이 자서전을 보면은 이 당시 마포형무소가 어떤 곳인지를, 일제시대 그 형무소란 곳이 어떤 곳인지를 이제 잘 말해주는 아주 생생한 수기들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겨울에 영하 20도가 되는데도 전부 다 나체로 뭐 입방해야 한다는 이야기. 감옥 소장은 일본에서 고등관 검사를 친임관으로 임명한다는 게 이 검사를. 그래서 검사가 나중에 정년이 다 됐으니까 교도소 이걸 갖다가 한몫 떼먹고 가라고 이제 임명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도 교도소 처우가 별로 좋지 않을 텐데 이걸 갖다가 한몫 떼먹으라고 보내주는 데니까 얼마나 처우가 안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다 떼먹으니까 이 참사가 발생하는데, 이번엔 이제 1937년 6, 7월경에 대참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그때 점심때 콩밥에다 국이라고 6, 7월 떼약볕에 자란 상추를 소금물에 삶은 것이었다. 그러니 그 맛이 얼마나 쓰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콩밥에다가 쓴 상추를 그냥 소금물에 해가지고 국으로 만들어 줬다는 거죠. 마침 외놈의 담당 간수가 교대가 되고 조선 간수가 와 있었다. 그래서 한 죄수가 국의 맛을 보니 하도 써서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수가 국을 들고 조선놈 간수에게 가서, 이게 유창 선생이 직접 쓴 말이에요. 조선놈 간수에게 가서 이렇게 씁니다. 날이 이 국의 맛을 좀 보시오. 써서 못 먹겠어 라고 했더니 그놈이 그 국의 맛을 보고서 말하기를 쓰긴 해도 감칠맛이 있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수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이 조선놈 간수 얼굴에 국을 확 엎으면서 감칠맛이 있으면 너나 먹어라 라고 하니까 이광경을 보던 200여 명의 죄수가 일제히 고함을 지르면서 항의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외놈의 간수부장이야 30명이 파이프 공장으로 출동해서 주동자 10여 명을 조사실로 데려다가 목판 위에 엎어놓고 격금대로 볼기짝을 사정없이 난타하니 둔부에서
현열이 낭자했다. 그래서 이렇게 얻어맞아서 5명의 죄수가 죽었다 라고 하는 이런 사건인데요. 이구창 선생이 이때 죽은 사람들 장제욱, 김봉춘 등 5명이 사망했다 라고 하는 기록을 갖다 남겨서 그나마 억울하게 죽은 사람 중에 일부의 이름이나 남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 마포 형무소로 이감되었을 때 오동진 장군은 48세인데 이미 8년째 복역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회고를 보니까 이렇게 써요. 오동진 선생을 상면하니 저런 분이 어찌 외놈의 군인과 맞서 선두주의를 하시며 혈전을 하셨나 할 정도로 외모가 잘 생기셨고 그 풍채가 관후 유덕하시며 인자한 풍기가 주위 사람에게 호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인정이 철철 넘쳐 흐른다. 독립운동가들 이런 분들 보면 다 인격이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무기형을 받고 마포로 수감된 후 외놈에게 요구 조건을 제시하나 불허함으로 단식투쟁을 선포하고 단식에 돌입하였다. 처음 15일간은 물도 한 잔 안 먹었다. 소장이 병동에다 수감하고 외놈 간수에게 감시를 하게 하고는 조선 사람들은 얼씬도 못하게 하고 매일 변기를 검사하였다. 물 한 모금도 안 먹었으니 소변인들 나올 리가 없었다. 그러기로 15일이 지난 후 오동진 선생께서는 물만은 먹겠다고 하여 15일 후에는 물은 먹고 단식하는 동안 조금도 자세가 산란하지 않고 뭐 쭉 하다가 만 48일 만에 단식이 끝났다고 선언하고 음식을 요구하였다. 세계사상 48일을 한 사람은 지금까지 오동진 선생 이분 외에는 없으며 저 유명한 인도의 간디공도 40일까지 단식한 기록이 있다. 그러니 죄수들을 닌겐이냐, 닌겐은 인간이란 뜻입니다. 죄수들을 인간이냐라고 부정하는 외놈 소장도 합장 배려하고 기미사마는 신이란 뜻이에요. 기미사마라고 칭하는 것이었다. 불행히도 경성 감옥에서 공주 감옥으로 이송돼 해방의 기쁨을 못 보고 1944년경 순국하시었다고 들었다. 그러니까 이 일본 이쪽 형무소에서 오동진 선생을 마포에 두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로 옮겼는데 공주는 정신병 있는 그 죄수들을 가둬두는 거기에다 가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병으로 몰아가지고 공주 감옥에 이제 가둔 거죠. 그래서 이번은 1944년 12월에 그야말로 8, 9개월만 더 사셨으면은 해방을 보는 거였죠. 물론 이분이 해방이 됐다 그래서 또다시 친일파들 세상이 됐으니까 해방됐으면은 어땠을까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분이 해방 이후로 살아계셨으면은 신의열단을 만들어서 이 해방정국에 다시 나타난 이 친일파들 이들을 갖다가 응징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단곡이란 책의 내용은 둘째치고라도 그 책의 출간 비용을 이 오동진 장군이 됐고 1년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1898년하고 1912년에 이쪽 계연수 선생하고 이관집 선생이 광교토대왕릉비를 보러 가겠다라고 하니까 이 오동진 장군이 여비를 보조해 줬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만 보더라도 일본 구급파도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뭐 환단곡이란 이름만 나오면 저 죽여야 된다, 환빠다 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요즘 한번 언론 한번 용어 쓰는 거 보세요. 뭐 국뽕이니 환빠니 이런 거 찾으면 많이 나오는데 일뽕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요런 이제 일본 국가 요 사람들이 쓰는 용어인데 그 용어 찾으면 안 나와요. 언론에 네티즌들만 쓰는 용어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한국 언론들이 얼마나 이제 일본 이쪽에 경도돼 있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기자들 보고 저는 그런 말 하고 싶어요. 당신네 한번 한단국에 한번 읽어봐. 이 내용이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단국을 한번 연구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라 그랬죠. 읽어봐. 이 사실을 썼다는 게 우리 선조들이 과거에 훌륭했다라고 썼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온갖 모독적인 용어로 비판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뭐 환빠니
국뽕이니 하는 용어 쓰는 사람들은 뭐냐면 전부 다 일본 입장에서 쓰는 게 일본 구구파, 일본 민족주의 입장에서, 일본 제국주의 민족주의 입장에서 다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여러 번 강의 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지금 많아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이 방송 보시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많고, 그 궁금한 것을 보니까 별로 풀 방법이 별로 없다 보니까 여러 이제 요청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가능한 한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의 요청에 이제 응할 생각입니다.